대표를 소개합니다. 오늘 이 날짜도 잘 잡고 장소도 잘 정한 것 같습니다. 9월 28일, 1950년 9월 15일 인천장학작전, 그리고 2주 뒤에 서울이 수복되어서 지금은 사라진 중앙청에 해병대가 태극기를 올린 날입니다. 더불어 이 전쟁기념관, 노태우 대통령께 만든 전쟁기념관은 지금 한국에서 가장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있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궁하고 일리를 다투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은 마음이 참 편합니다. 오늘도 일찍 와서 보니까 어린애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인솔 하에 돌아다니면서 한참 현장 교육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여기 오면은 꼭 가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돌아가실 때 시간이 되시면은 저 동쪽에 있는 B52를 한번 구경하고 B52. B52는 만들어진 지가 벌써 6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끼고 있는 전력 핵무기를 달고 끼고 있는 전략 핵폭격입니다. 이게 미국 이외에서 전시되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당시에 이 근사한 기념관을 만드는데 여러 귀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네요. 당시에 육군 작전 참모부장으로 이 장소를 전쟁기념관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이정민 국방차관도 계시고 그때 준비위원장으로 이병형 장군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돌아오셨는데 그분들이 정성을 들여서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이 등장하니까 왜 전쟁을 기념하느냐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요걸 국립박물관하고 합치려는 그런 업무가 있었을 때 당시 제양군패가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또 참전용사를 그 서구의 분들이 좌절시켰던 기억이 나는 이 전쟁기념관에 이승만 부르만 동상이 같이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관점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승만, 부르만, 박정희 동상을 왜 세워야 되느냐 하는 방민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분의 인물은 어느 정도냐는 거죠. 우리가 미를 기대해야지 악당을 동상을 세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같은 집단이 아니면은 그런 동상을 만들어져도 나중에 다 부서지기 마련인데 아까 이동국 선생님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 분이 없었으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없는데 이 세 분을 모실 장소를 잘 보고 잘 사는 이 세 분 덕분에 잘 보고 잘 사는 우리 국민들, 우리 언론, 우리 정치인, 우리 국회, 우리 대통령, 우리 국방부가 장소, 동상 그 면적이 얼마나 한 1000평 되겠습니까? 세 사람 합쳐도 동상 면적 1000평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런 배운 방법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결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 세 분을 기리는 이유로서 한국의 위대한 민족사의 위대한 지도자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이 세 분이야말로 세계적 인물이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 인물이므로 세계적 장소에 동상을 만들어야 된다. 바로 이 전쟁기념관이 세계적 명소입니다. 이주도 규모를 가진 전쟁기념관은 세계에서 10나라도 안 됩니다. 우리가 6.25를 겪은 덕분에 많은 인물을 전시할 수가 있었고 이 6.25라는 전쟁이 세계사적 전쟁입니다. 6.25라는 전쟁은 무성국 동족이 동족의 통제를 한 이 정도로 입버릇처럼 되어 있는 것은 또 냉전 전의 시각입니다. 냉전이 끝나고 나니까 한국 전쟁에 대한 시각은 완전히 바뀌어서 20세기 전쟁 중에서 세계사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으로 치면 1차 세계대전
제국을 싹 쓸어버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나치 군국주의, 파시즘을 쓸어버린 2차 세계대전과 맞먹는 의미를 가진 것이 한국전이었다. 즉 한국전은 공산주의와 자유진영의 대결에서 한국전이 이기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 하는 쪽으로 평가가 바뀌고 있습니다. 월남전은 오래 계속되었지만 세계사적 영향력은 크지 않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세계 문명사에서 중심되는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월남이 공산화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공산화된 월남이 지금처럼 미국과 손을 잡는 이런 쪽으로 변하고 말았는데 한국전은 한반도에서는 끝나지 않았으나 세계를 구한 전쟁이다 하는 쪽으로 평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바뀌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성 남침을 당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불철주야 그때 이분이 75인데 한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전쟁 지도를 하고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파병 결정을 하고 해서 결사항전을 덮은 것입니다. 이승만, 트루먼 그리고 한국전을 통해서 또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가 만들어졌어요. 김일성과 남침 안에서는 박정희 문가는 그분이 원래 몽골 정신이 강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불평불만만 하다가 끝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일성과 남침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한국전을 통해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강력한 투 강력이 이루어지고 이 군대가 가장 선진된 조직이 되고 가장 개혁적인 조직이 되고 여기서 박정희 소장이 군사혁명을 통해서 집권을 해서 한국을 경제개발에 성공하고 그것이 민주복지국가로 가는 바닥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승만, 트루먼, 박정희 이 세 분은 다 한국 전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분이 위대한 이유는 한국전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국전에서 300만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마어마한 비극이지만 저희 모든 전쟁을 거치면서 사람들을 단련시키고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또 속성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또 세계사적 전쟁이니까 거기서 만들어지는 인물은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큰 인물이. 트루먼 대통령은 퇴임할 때 지지율이 22%였습니다. 역대 최저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전에 괜히 정상을 보내가지고 연인원으로 180명 보내고 5만 4천 명 죽고 10만 명 다치고 그래도 아직 훈련이 안 됐다. 해가지고 지지율이 22%였습니다. 이분이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었는데 포기했습니다. 아니 나와도 감수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고향인 인디펜던스 미주리로 가서 트루먼 대통령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위대한 결단. 이분은 결단의 사나이죠. 원자폭탄 떨어뜨리는 결단. 트루먼 닥트린을 통해서 공산당하고 대결하겠다는 선언을 한 결단. 나토를 만드는 결단. 마샬 플랜을 통해서 유럽을 부흥시키는 결단. 베를린을 공세를 했을 때 스탈린이 그것을 공수작전을 통해서 무력화시키는 결단. 무엇보다도 한국의 미군을 파병하는 결단. 세계 역사상 어떤 나라가 아무런 영토적 야심이 없고 영토적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구 반바퀴를 넘어서 젊은 사람들을 사지로 보내는 결단을 내린 것은 미국이 처음입니다. 미국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결단의 사례이지만은 이분이 퇴임할 때는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그런데 기업체에서 고분으로 오시고 싶다는 하는 요청이 있을 때 다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트루먼 대통령은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이 돈 버는 수단으로 회고록을 썼습니다. 회고록. 1956년에 나온 두 번의 회고록은 미국 역사상 대통령에서 최초의 회고록인데 참 잘 쓴 회고록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60만 인세를 받았습니다.
근데 세금이 3분의 2를 냈습니다. 3분의 2. 그래서 그 뒤에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법이 미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청빈한 전직 대통령으로 사는 모습을 이분이 보여준 거예요. 이분과 똑같은 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1960년 하와이로 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5년 동안의 이승만 대통령의 삶은 트루먼 대통령 이상으로 청빈한 게 아니라 가난했죠. 가난했습니다. 두 분이 남긴 재산은 대한민국이라는 천국 다음에 한국이라는 이 잘 사는 나라 말고는 돈은 없죠. 트루먼 대통령의 경우에는 라이브를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워낙 역사에 바른 분이라서 비록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역사의식이 강한 분이라서 자기 가지고 있던 자료를 내가지고 대통령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또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 문화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도 전직 대통령이 하면 다 도서관을 지켰다고 하고 있습니다. 트루먼이 이승만 박정희, 트루먼 대통령은 퇴임할 때는요, 지지율이 꼴찌였는데 지금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43사람, 미국 대통령 지금 44세인데 사람 수로는 43명입니다.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한분하고 그분보다 또 한분하는 바람에 계산이 좀 복잡하게 되는데 43명 중에서 이 학자들이 랭킹을 냅니다. 어느 대통령이 가장 위하느냐 이 랭킹을 내면은 그걸 합산을 하는데 최근 15명의 학자가 그동안에 쭉 조사한 걸 합산한 랭킹을 제가 봤어요. 1등은 링컨입니다. 링컨. 2등은 2차 세계대전을 지도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3등이 워싱턴 대통령. 4등이 제퍼슨 대통령입니다. 제퍼슨. 5등이 시어도르 루즈벨트. 시어도르. 6등이 트루먼입니다. 6등이 트루먼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아주 높아요.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아주 2, 3주이자. 우드로 윌슨 대통령 덕분에 민족 자유주의가 국제 질서의 보편적인 개념으로 되면서 한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나는 분위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가 9등, 10등 갑니다. 요걸 읽어보니까 참 재밌는 걸 읽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의 연관성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본역을 각오하려는 쿠데타 모의를 연루돼가지고 5년 6개월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미국으로 가서 시어도르 루즈벨트가 어느 별장에서 쉬고 있을 때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이 신림지에서 온 30대 초반.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꿀 소개를 받았는지 만났어요.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서 왜 과거의 조약에 따라서 우리를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냐. 우리를 일본에 넘기면 안 된다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미국은 한국을 일본으로 넘기는 것을 양해한 뒤였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앞으로 속으로 좀 웃었겠죠. 단판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가서 총장이 우드로 윌슨이었어요. 우드로 윌슨이 식민지에서 온 이 젊은 이승만을 눈여겨보고 자기 가정에 초대도 하고 해가지고 아주 잘 대우를 해 키웠습니다. 그리고 트루먼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상대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톱10 안에 들어가는 네 사람, 시어도르 루즈벨트, 우드로 윌슨, 그리고 트루먼, 아이젠하워를 상대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 이게 기적이죠. 대한민국은 그런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승만이라는 존재가 기적이니까 기적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트루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군대가, 처음은 아닙니다. 한
한 80년 전에 무신난 얘기를 나서 고려시대에 정중부가 집권하는 이후에 780년만에 처음으로 군인이 정권을 잡고 경제개발에 성공해서 후발도 일본과 맞물 정도의 선진국을 만들 수 있다 하는 모험을 보였습니다. 그 모험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중소평등 여러 나라들이 근대화 계획을 세울 때 박정희 모델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루만 대통령의 파병 결단으로서 세계를 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에 버텨가지고 한국을 구하고 또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 자유민주주의 건국, 교육개혁, 한미동맹을 통해서 박정희의 근대화 전략이 성공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고 박정희는 군인의 효율성을 내세우고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CEO로서의 기능, 한국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공무원 집단을 만들고 기업을 앞세우고 국민들을 격동시키고 해가지고 오늘날 만든 이 대한민국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나라, 그리고 민주주의를 하는 세계에서 7나라,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 다음에 한국을 만든 분이죠. 만든 분이 이 세 분입니다. 세 분이 힘을 합쳐서 세 분 중 한 사람만 빠져도 우리는 이런 나라를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세계사적 인물입니다. 이것은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세계적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상을 만들 때도 거기에 어울리는 장소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어울리는 장소 중에 하나예요. 그보다 더 어울리는 장소는 광화문도 있고 여러 군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동상을 만드는 것은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 국민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누구를 기리느냐입니다. 누구를 위대한 인물을 기리느냐, 아니면 반역자를 기리느냐, 아니면 그만한 사람을 기리느냐, 보통 사람을 기리느냐. 이 세 분 중에서 청남대 역대 대통령 있는 동상 진열되어 있는 그곳을 빼면 국가가 돈을 내서 공공기관에 설치한 동상이 있는 분은 박정희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 뿐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없어요. 있었던 것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 조성호 기자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상 만들기 운동은 공공 장소에 세우자는 게 목표입니다. 자기 앞마당에 세우자는 게 아니고 공공장소, 실내도 아니고 공공장소에 대한민국의 돈으로서 또는 대한민국의 장소로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트루만 대통령 동상은 임진각에 하나가 있습니다. 임진각에 아주 볼품이 없어요. 이 세 분을 세우려면 꼭 논리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김구를 이용하고 트루만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메가드를 이용하고 이 박정희를 격화시키기 위해서 김대중, 김영삼을 이용하는 이런 아주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흑백 논리적인 인물관에 고소를 하는 흑백 인물관은 뭐냐? 제가 보면 이승만, 김구 다 위대한 인물이에요. 두 분을 다 위대하다고 해야지 그 중에 한 사람만 위대하다. 그게 빠지는 사람은 역적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상 세우기 운동은 우리가 이 큰 나라에 걸맞는 성숙된 교양 있는 인물관과 역사관을 가지도록 하는
하나의 계기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분의 동상을 만들어 놓아야 이 세대가 당당하게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 세 분과 더불어 또 이 세 분의 지도를 따라서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됐다. 아니, 위대한 나라라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물론 그 중에 아주 나쁜 사람들은 헤일 교수님과 말씀하지만은 이 위대한 나라를 만든 주인공이 없어요. 그럼 모든 국민들이 만드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모든 국민들이 만드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도자를,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나라에 걸맞는 위대한 지도자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땅에 가둬버리고 하는데 방귀를 든 것이 이 동성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성운동이 성공하면은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를 바로잡는 돌파구가 거기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본인들의 동성을 세워야 이 세계 속에서 한국이 바로 선다 하는 구호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동참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여기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